제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한 25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대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로 시작할게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약간 어리버리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지옥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고 대학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80년대 중반은 한마디로 혼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제가 바랬던 건 미팅이나 소개팅이었는데 제 앞에 펼쳐지는 건 체류탄과 데모와 정경과 난무하는 구호들이었어요.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 아마 저랑 비슷하게 학교를 다닌, 지금은 다 성인 되셨지만, 그런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짓누르고 있는 주제가 너무나 무거운 주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막 주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리버리한 학생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근데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집회에 가고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데모를 하면 구호 같은 걸 외치는데요. 갑자기 기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경유착이 어쩌고 저쩌고, 정치 자금이 어쩌고 저쩌고, 부정부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비밀입니다만 저는 사춘기를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요. 집회에 나가서 제일 곤욕스러운 게 친구들이 저한테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했어요. 경영학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교실에 오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마음속에 제가 공부하는 것이 이게 왜 사회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런 대학생이었던 제가 이렇게 경영을 계속 공부해서 어느 날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고민들을 제가 막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고민의 뿌리는 아마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왜 우리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생각하지 못할까? 존경받는 기업을 생각하지 못할까?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결혼 지내신 걸 가만히 회고해 보시면요. 부모님이든 선배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착한 사람이 되라. 남한테 죄를 짓지 마라.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업에 들어간다. 기업에서 일을 한다. 기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런 단어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익을 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민했던, 사춘기 때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도 지금까지 고민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혼돈기에서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왜 내가 공부하는 분야는 이렇게 홀대가 될까? 때로는 남들에게 경영하고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겪고 나서 이렇게 경영을 공부하게 되니까 이제는 학생들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가능성을 좀 발견하게 돼서 혹시나 여러분도 저처럼 대학교 때 사춘기를 지내신다면 제 얘기를 듣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노벨상이라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또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유누스라는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데 총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기업하는 사람이죠.
은행의 총재니까요. 근데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도대체 기업가가 뭘 했길래 노벨 경제학상도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 싶으실 텐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방글라데시 은행, 그라미안 은행에서 극빈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하는 사업을 합니다. 사실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극빈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맡길 게 없어요. 집이 있길 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대단한 부동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은 그 극빈자들에게 소액의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력갱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라미안 은행에서 벌였기 때문에 그 은행과 그 은행을 이끌었던 유누스라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 빈곤을 퇴치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기여했다는 그런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평화상을 받으면서 했던 연설 수상문 중에 어찌 보면 제가 열병을 앓았던 사춘기 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었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업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일의 동기를 가진 사람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왔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그 동기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기업가의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업은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또 기업 본래의 모습이라고 그동안 믿어왔던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 둘 다 기업가의 훌륭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리 기업이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할지도 모르는 이런 기업들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착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착한 기업이라는 게 개념이 맞느냐, 영혼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소위 얘기하는 초우량 기업, 비전 기업, 잘 나가는 기업, 오랫동안 성공하는 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고민이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물어봅니다. 왜 기업에 취직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답이 돈을 벌어야죠. 딸린 처자식이 있어요. 이런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몇몇 기업과 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순수한 목적이냐?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왜 사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살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런데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혹시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훌륭한 비결 있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먹지 않고도 열흘 이상 살 수 있다. 그렇진 않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냐? 그럼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운영되려면 이윤을 내야 됩니다. 이윤을 내지 못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듯이 기업도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똑같은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럼 기업을 왜 하느냐? 왜 나는 이 기업에 들어와서 몸담아야 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기구 이상의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바로 이런 초우량 기업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가, 그런 학자들이 보니까 새로운 접근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람은
짐 콜린스라고 해서 초우량 기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입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런 초우량 기업을 봤더니만 초우량 기업은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업에 들어온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돈 버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 기업이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조직은 그 조직의 힘이 다르다는 거죠. 그 회사에 왜 다닙니까? 글쎄요, 월급을 많이 주니까 다니죠. 그 회사에 왜 다닙니까? 이 회사는 내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정말 내가 지향하는 바와 비슷한 걸 지향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구성원들한테 자부심,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직이 무엇을 하는 조직이고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코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그런 내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 기업의 핵심 가치, 핵심 이념,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열심히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디샵이라는 기업은 전통적인 화장품 회사가 했던 일을 거부합니다. 전통적인 화장품 회사는 어떤 짓을 했느냐? 매우 멋진 배우들을 섭외하죠. 그리고 매우 멋진 배우들이 등장하는 TV 광고를 찍어서 엄청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써서 화장품을 만들고 동물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아니타 로드리게라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화장품 역할이 뭐냐? 바르면 전부 다 배우처럼 예뻐져야 되는 거냐? 화장품은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느냐? 왜 화장품은 TV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서 결국은 화장품 값이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바디샵은 화학재료를 쓰지 않아요. 바디샵은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바디샵은 환경오염에 관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정의했어요. 우리 기업은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화장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충분히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회사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홀푸드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유기농 유통업체입니다. 유기농 상품을 유통을 통해서 파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은 유기농 상품을 판다는 것이 아니고요. 팀원들한테 완벽한 자율권을 줍니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뭐냐? 기업 경영을 그동안 우리는 군대에 있는 장군이 사병한테 지시하듯이 모든 것을 위에 있는 사장이 다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다릅니다. 팀원들한테 자율권을 줍니다. 팀원이 스스로 예산을 짜고 팀원이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뽑는 것도 팀원들이 뽑습니다. 몇 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투표를 해서 구성원들이 오케이를 하면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팀원들의 탁월함, 팀원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월크라는 회사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일에서만 이윤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의 치료에 필요한 약은 비싸게 팔지 않습니다. 사실 약이라는 건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을 얼마든지 올려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회사는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발견되는 병, 우리나라도 굉장히 옛날에는 해충 같은 것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 회사는 비싸게 팔지 않는 거죠. 그래야 구성원들이 믿는다는 거죠. 풀모라는 기업은 바른 먹거리, 자식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판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량식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업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의하고 그걸 통해서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기업이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그런 기관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준다는 것 외에
기업이야말로 어쩌면 인류가 당면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분이 인도 출신의 경영학의 유명한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조국 인도니까 경영학을 연구하지만 빈곤 국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빈곤 국가에 진출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 이윤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슬레가 그런 일을 했어요. 네슬레는 인도에 가서 우유를 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했는데요. 인도의 낙농가가 너무나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네슬레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낙농가를 새롭게 근대화시켜보자. 그럼 좋은 점도 있죠. 일단 그 마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마을에 있는 농가들이 현대화된 시설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우유를 보관할 수 있죠. 역으로 네슬레도 그 좋은 우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의 영세 낙농업체들을 지원해서 그들에게 좀 더 좋은 시설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줬다는 겁니다. 지인은 초음파 진단기 사업을 했었는데요. 중국에 가서 그 사업하려고 보니까 중국의 병원이 너무나 형편없어요. 초음파 진단기를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훌륭한 병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팔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초음파 진단을 꼭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야 될까? 선진국 시장을 할 때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시골에 있는 병원은 그런 진단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초음파 진단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걸 쓴 중국의 시골 병원이 조금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게 됐겠죠. P&G는 인도 사람들도 좋은 샴푸를 쓰고 싶다는 욕구를 발견했어요. 펜틴 샴푸는 너무 비싸요. 자, 그러나 인도 사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펜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매일매일 못 쓰지만 필요할 때 P&G의 펜틴 샴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읽으면 위대한 과학자도 있고 위대한 문학가도 있고 심지어 위대한 스포츠 선수도 있는데 위대한 기업이 없을까? 늘 고민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존경받는 기업가가 태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